안녕하세요. 조야TV입니다. 오늘은 1111화에서 밝혀지는 조로의 이야기, 와노쿠니 출신 후지토라 시류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1106화에서는 도리와 부로기가 등장했습니다. 116화에서 도리와 부로기가 처음 등장했다는 걸 생각해본다면 116화, 1106화 오다스미 노린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제가 주목할 건 1111화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11은 원피스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건 바로 조로의 생일 11월 11일이라는 거죠. 물론 조로가 10일과 연관되어 있는 건 생일뿐만이 아닌데 최근 원피스 105권 SBS에서 밝혀지길 조로는 시모츠키 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55년 전 시모츠키 코자부르는 링고의 다이미 시모츠키 우시마루의 누나 그리고 목수 미나모토 등 총 25명과 함께 와노쿠니에서 출항합니다. 그리고 52년 전 이들은 이스트블루에서 산적으로부터 한 마을을 구하고 10명의 선원이 이곳에 정착해 시모츠키 마을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모츠키 코자부르는 한 마을의 소녀인 후미츠키 코시로와 결혼해 조로의 스승 시모츠키 코우시로를 낳았고 시모츠키 코우시로는 한 여성과 결혼해 쿠이나를 낳았다고 하죠. 그리고 시모츠키 코자부로와 함께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한 우시마루의 누나 시모츠키 후리코는 한 마을의 검사와 결혼해 롤로노와 아라시를 낳았고 롤로노와 아라시는 도둑의 딸 테라와 결혼해 롤로노와 조로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다스미 또 하나 밝히길 우시마루의 누나 시모츠키 후리코는 시모츠키 류마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조로는 시모츠키 가문의 피를 이었으며 류마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일본에서 11월은 시모츠키를 의미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시모츠키 가문이자 생일이 11월 11일인 조로에게 11은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현재 조로의 현상금은 11억 1100만 베리이죠. 이처럼 오다스는 얼마나 조로와 1111을 엮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1111화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현재 1111일과 조로가 엄청나게 엮여 있는 만큼 1111화에서는 조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혹자들은 만약 제 가설대로라면 나머지 밀짚모자에 적던 생일에 맞춰서는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루피의 생일은 5월 5일 그렇다면 55화, 나미의 생일 7월 3일 그렇다면 73화 등등 밀짚모자의 적단의 생일을 상징하는 화에서 각 선원들의 주요 스토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건 밀짚모자의 적단의 생일은 초반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피, 나미 및 나머지 밀짚모자의 적단의 생일이 공개되기 전 55화, 73화 등 초반의 생일과 같은 숫자의 화가 공개된 만큼 루피, 나미 및 밀짚모자의 적단의 이야기가 생일과 같은 화에 나오기에는 애매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생일과 맞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자들이 밀짚모자의 적단에는 2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조로와 초파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조로의 생일은 11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초파의 생일은 12월 24일이죠. 즉 조로와 초파는 생일이 모두 공개된 이후에도 1111화나 1224화는 오다셈이 조로와 초파의 이야기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만큼 다른 밀짚모자 일당과는 달리 조로와 초파는 자신들의 상징적인 화에서 오다셈이 이들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초파가 먹은 사람 열매 모델이 숲의 신으로 추정하고 있는 만큼 1224화에서는 초파가 먹은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초파 관련 열매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들어와 그렇다면 조로를 상징하는 화 1111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현재 1106화에서는 에그헤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 에그에는 버스터 콜이 발동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태양의 신 추종자 도리와 부로기가 나타나 에그헤드에 있는 해군을 공격하고 베가펑크의 조작으로 인해 파시피스타가 본인의 명령을 따라 해군 군함을 공격하며 태양의 신 니카와 함께 철의 거인도 함께 부활한 만큼 에그헤드 에피소드는 1111화 전에 끝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 조로의 에피소드는 에그헤드와는 별개의 이야기가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시모츠키 가문입니다. 앞서 말한 원피스 SBS에서는 시모츠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와노쿠니를 떠난 시모츠키 가문 25명 중 10명만이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와노쿠니 출신 나머지 15명은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볼 건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하지 않은 나머지 15명의 후손 중 하나는 타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타시기와 쿠이나의 얼굴은 매우 닮았습니다. 이에 혹자들은 쿠이나가 죽은 날 혁명군이 시모츠키 마을에 왔던 만큼 성별, 체온, 색소, 성장, 텐션 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이반코프가 쿠이나의 사망을 꾸몄고 쿠이나의 정체가 타시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제 와서 쿠이나의 정체가 타시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지스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와노쿠니를 떠나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하지 않은 15명은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즉 이 15명의 후손 중 하나가 타시기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아무리 같은 가문이어도 타시기와 쿠이나는 너무 닮은 건 이상하다 할 수 있지만 조로의 가계도를 보면 조로는 시모츠키 우시마루와 시모츠키 류마와 매우 멀지만 조로와 이들의 얼굴은 매우 닮아있죠. 다시 말해 타시기와 쿠이나가 같은 시모츠키 가문이라면 닮은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여담을 이야기하자면 개인적으로 저는 타시기가 시모츠키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는다면 아주 재밌는 떡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떡밥은 바로 와노쿠니의 보물 슈스이입니다. 21자루 명검 중 하나이자 와노쿠니의 수호신 시모츠키 류마가 사용했던 슈스이. 현재 이 검은 조로가 오뎅의 검 엠마를 얻으며 다시 와노쿠니에 두고 갔습니다. 다만 이 슈스이라는 명검이 그냥 사라지기에는 너무 임팩트가 큰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검은 언젠가 다시 등장해 쓰일 확률이 크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검이 쓰인다면 이 검은 시모츠키 류마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사용해야 더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모츠키 가문의 조로가 다시 슈스이를 쓸 수도 있지만 현재 조로에게는 자신의 친구 쿠이나에게 받은 화도일 문자, 전설의 대장장이 코자부로가 만든 일생 최고의 검 오뎅의 검 엠마, 그리고 요도로 불리는 3대 기철이 있는 만큼 조로가 뜬금없이 검을 슈스이로 바꾸기에는 애매함이 있습니다. 물론 유일하게 3대 기철은 엠마와 화도일 문자와 달리 최상 명검이 아닌 만큼 3대 기철이 최상 명검이 슈스이로 바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가설대로 타시기도 시모츠키 가문의 후예가 맞다면 타시기가 슈스이를 드는 것도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거죠. 분명한 건 와노쿠니에는 고대병기 플루톤이 있음에도 아직 해방되지 않은 만큼 와노쿠니 에피소드가 다시 나올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이 과정에서 타시기가 슈스이를 얻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시 돌아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와노쿠니를 불법 중국한 25명 중 시모츠키 마을에 정착하지 않은 15명 그리고 이들의 후손은 와노쿠니의 의지를 이으며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들 중 한 명이 타시기라 생각하는데 재미있는 건 원피스의 굵직굵직한 인물 몇 명도 이들의 후손으로 추측된다는 겁니다. 그중 한 명은 후지토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후지토라의 행색은 와노쿠니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후지토라가 와노쿠니의 행색인데도 와노쿠니 출신이 아닌 위대한 항로 출신인 건 와노쿠니에서 불법 출국해 시모츠키 마을에 머물지 않고 떠난 15명의 후손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재밌는 건 시류 역시 와노쿠니 출신이라는 떡밥이 있는데 그 떡밥이 나온 이유는 시류가 들고 있는 검이 와노쿠니에서 불법 출국한 코자부로가 들고 있던 검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모츠키 코자부로가 과거 조로에게 검에 대해 설명할 당시의 검과 시류가 들고 있는 검의 모양은 매우 같습니다. 칼 손잡이 위에 있는 콧등이 부분이 사각형인 검을 든 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유일하게 시모츠키 코자부로의 검과 시류의 검이 같다는 건 충분히 주목할 만한 일이죠. 혹자들은 시모츠키 코자부로가 든 검이 시류가 든 검이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에는 애매합니다. 초대기철부터 3대기철의 모양이 같은 만큼 시류의 검은 2대 혹은 3대일 수도 있죠. 분명한 건 시모츠키 코자부로가 들고 있던 검과 시류가 들고 있던 검이 닮은 만큼 시류 역시 와노쿠니 출신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시류가 해당 검을 뺏었을 수도 있는 만큼 시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이죠. 분명한 건 이처럼 와노쿠니를 불법 출국한 자들에 대한 떡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즉 조로의 상징과 1111화에서는 조로의 가문 시모츠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11화는 시모츠키를 상징하는 만큼 1111화에 시모츠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어울리죠. 그런데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시모츠키 가문에 대해 설명을 해줄 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드래곤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모츠키 가문은 혁명군과 매우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쿠이나가 죽은 날 혁명군이 시모츠키 마을에 온 이유는 식량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혁명군과 시모츠키 가문은 분명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염제 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당시 사부를 상징하는 문양 옆에 시모츠키 가문의 문양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시모츠키 가문은 혁명군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즉 혁명군의 사령관 드래곤이 에그헤드에 등장해 이 이야기를 조로에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드래곤이 등장할지 안 할지 점점 확신이 없어지는 만큼 드래곤이 이 이야기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1111화에서 조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확률은 매우 높을 텐데 현재 1106화 기준으로 에그헤드가 끝나가는 만큼 1111화에서는 누군가에 의해 에그헤드가 끝난 뒤 시모츠키 가문에 대한 이야기 혹은 조로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